안녕하세요. 저는 성봉준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정빈입니다. 저는 오가닉 아이오닉 플라스틱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식도입니다. 이러한 전지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양 끝에 정극, 그리고 가운데를 채우고 있는 전해질, 그리고 세퍼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전해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좋은 전해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높은 이온 전도도인데요.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 이온이 이 전해질 안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혹은 이온들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좋은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액체상 전해질이 고체상 전해질보다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액체상인 경우에는 전지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화 현상은 전지의 폭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는 고체상의 전해질이 더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가닉 아이오닉 플라스틱 크리스탈은 고체상 전해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가닉 아이오닉 플라스틱 크리스탈, 앞으로 줄여서 OIPC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OIPC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플라스틱 크리스탈이 어떠한 고체상인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정 구조, 즉 분자들이 규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들의 배양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결정 구조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 액체상으로 바로 상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플라스틱 크리스탈이라는 고체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 플라스틱 크리스탈 안에서 여전히 분자들은 규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의 배양은 마치 액체와 같이 불규칙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들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한 고체상을 플라스틱 크리스탈 혹은 플라스틱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전이 가능한 고체상이기 때문에 로테이터 페이즈라고도 불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결정은 한 번에 솔리드 솔리드 페이즈 트랜지션을 겪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두 가지의 고체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고체상을 갖는 것을 멀티플 솔리드 페이즈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분자들이 이러한 플라스틱 페이즈, 로테이터 페이즈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에 가까운 분자일수록 제자리에서 회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네온 펜테인과 같이 구형에 가까운 분자들은 로테이터 페이즈를 갖지만 사슬형으로 생긴 펜테인은 이러한 로테이터 페이즈를 갖지 못합니다. 유기유온성 물질들이 이러한 플라스틱 페이즈 혹은 로테이터 페이즈를 갖게 되면 이를 OIPC라고 부르게 됩니다. 왼쪽 그림은 대표적인 OIPC 결정의 시간에 따른 컨덕티비티와 연용량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DSC 실험 결과 그픽 위치로부터 저희는 세 번의 솔리드 솔리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네 가지의 솔리드 페이즈를 갖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솔리드 페이즈가 바뀜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인데요. 솔리드 1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리드 솔리드 페이즈 트랜지션은 꼭 DSC 실험뿐만이 아니라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온들의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 4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의 회전이 가능하고 양이온의 메틸기와 에틸기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솔리드 3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의 회전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축 방향으로 양이온의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솔리드 2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음이온의 확산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솔리드 1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양이온의 확산 또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솔리드 솔리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면 결정 내에서 이온들이 할 수 있는 모션의 수가 한 가지씩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꼭 DSC 실험이 아니더라도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온들의 운동의 수를 파악하게 되면 저희는 솔리드 솔리드 페이즈 트랜지션을 규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OIPC 물질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OIPC에 리튬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높은 리튬 이온 전도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은 1999년에 네이처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OIPC 결정에 5% 정도의 리튬이 도핑되었을 때 50도씨의 굉장히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10-4승에 해당하는 컨덕티비티를 보이게 됩니다. 10-4승 10Wh/cm는 굉장히 높은 전구체 전해질로서 굉장히 높은 전도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결정 구조 내에서 리튬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온의 회전 운동 덕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온이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되면 이러한 빈 공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리튬 이온과 같이 작은 이온들은 이러한 빈 공간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높은 전고체 전해질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테이터 페이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한 결정 내에서 이온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전을 하는지 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고 하였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삼은 결정 구조는 양이온은 13다이메틸 이미다졸리움 그리고 음이온은 헥사플로로포스페이트입니다. 이 두 이온들 모두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로테이터 페이즈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기압의 기압 하에서 1기압의 압력 조건 내에서 템퍼레처는 75켈빈에서 500켈빈에서의 상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온도에 따른 결정의 덴시티를 계산한 데이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37.5 켈빈에서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는 점은 실험의 녹는 점과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험과도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425 켈빈에서 결정 내 이온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하나하나씩 각각 살펴보게 되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진동을 하면서 회전 동안 가능한 로테이터 페이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온도에서 어떠한 로테이션 모션이 가능을 한지 그리고 그러한 회전 운동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로테이셔널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했습니다. 로테이션 코릴레이션 펑션은 위의 식과 같이 어떠한 벡터의 내적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지게 되는데요.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분자의 회전 운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 벡터를 잡은 후에 만약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t0일 때의 그 벡터와 t시간 후에 그 벡터의 내적 값은 1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코릴레이션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1에 가까운 값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회전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t0일 때의 벡터와 t시간이 지난 후의 벡터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값의 평균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0으로 디케이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디케이 하는지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가지 로테이션 모드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양이온의 로테이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벡터, 그리고 메틸기의 로테이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벡터, 그리고 음이온의 로테이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보트 벡터를 설정을 하고요. 이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50 켈빈에서 각 세 가지의 모드에 대한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본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틸기의 회전에 해당하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굉장히 빠르게 0으로 디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50 켈빈에서 메틸기의 회전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이온의 회전 운동에 대한 코릴레이션 펑션을 살펴보면 1에서부터 4나노 동안 1에서부터 0.4까지 디케이하게 되는데요.
이는 150 켈빈에서 음이온의 회전이 가능하지만 메틸기만큼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음이온의 회전을 보여주는 모드의 코릴레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1의 값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150 켈빈 안에서 양이온의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로테이션 모션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을 정의하게 됩니다. 알파라는 값은 4나노에서 찍히는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1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하는 로테이션 모션은 불가한 것이고요. 이 알파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해당 온도에서 그 로테이션 모션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온도에 따라서 그 알파 값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솔리드 페이즈를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 3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메틸기의 회전에 관한 알파 값이 0의 값을 갖는 것을 봐서 솔리드 3에서는 메틸기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음이온과 양이온에 해당하는 알파 값이 1의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솔리드 3 페이즈에서는 두 개의 회전 운동이 불가합니다. 반면 125 켈빈이 되면 음이온의 회전에 해당하는 알파 값이 1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2 페이즈에서는 음이온의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1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의 회전에 해당하는 알파 값 또한 1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양이온의 회전 운동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실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솔리드 페이즈가 변함에 따라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온들의 회전 운동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 내에서 이러한 이온들의 회전 운동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저희는 그 회전 각도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200 켈빈일 때의 음이온의 회전 각도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호되는 회전 각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90도의 회전 각도를 가장 선호하며 180도의 회전 각도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는 음이온의 분자적 구조와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음이온은 중앙으로부터 6개의 본드가 90도를 이루어지면서 90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90도 혹은 180도의 회전 각도를 선호하게 되고요. 또한 그 사이에 있는 각도의 디스트리뷰션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어떤 0도 근처에서 진동을 하다가 90도로 갑자기 회전을 하고 혹은 0도 근처에서 진동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을 하는 이런 호핑 로테이션 모션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로테이션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음이온들이 같은 각도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 20%의 음이온들은 회전하지 못하고 진동을 하고 약 60%의 음이온들은 90도의 각도를 선호하면서 회전을 하고 20%의 음이온들이 180도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양이온의 회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400 켈빈에서의 양이온 회전 각도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13 다이메틱 이미다졸리움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0도에서 0도 근처에서 진동을 하다가 180도 뒤집어지는 로테이션 모션을 보이게 됩니다. 이 또한 가운데의 각도는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하다가 180도로 회전하는 호핑 로테이션 모션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80% 정도의 양이온들은 회전하지 못하고 진동하는 반면에 20%의 양이온들은 180도의 각도로 회전하는 것을 보아서 이 또한 헤테로지니어스한 로테이션 모션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3 다이메틸 이미다졸리움과 헥사플로로포스페이트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미다졸리움 베이스의 OIPC에 대해서 솔리드 페이즈를 살펴보았고요. 모든 솔리드 페이즈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호핑과 헤테로지니어스한 회전 운동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탈 클래스에 따라서 이러한 솔리드 페이즈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리튬을 도핑한다든지 디펙트가 있는 OIPC 시스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교수님이신 선봉준 교수님과 저의 연구에 도움을 준 연구실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